야, 아줌마. 귀가 먹었어? 커피 타오라니까? 행정반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타닥타닥 울리던 행정병의 키보드 소리도 웅웅거리던 온풍기 소리도 거짓말처럼 멈췄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대한민국 최전방을 수호하는 육군 제1보병사단 전진부대 예하 대대본부 행정반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정아 원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오늘 막 자대 배치를 받고 전입 온 신임 중대장 최민재 대위가 삐딱하게 다리를 꼰 채 앉아 있었다. 반짝이는 대위 계급장이 무색하게도 그의 태도는 마치 동네 편의점 알바생을 부리는 진상 손님 같았다. 중대장님,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겁니까? 이정아 원사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20년 군 생활 동안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그녀였다. 웬만한 갈등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미간이 꿈틀거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최민재 대위는 스마트폰 게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껌을 짝짝 씹으며 대꾸했다. 그럼 여기 아줌마가 너 말고 또 있어? 행정보급관은 남자고 당직사관도 남자고. 치마 입은 건 당신 하나잖아. 행정병 김상병이 겁에 질린 눈으로 이정아 원사의 눈치를 살폈다. 이정아 원사. 그녀가 누구인가? 1사단 내에서 호랑이 주임원사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겉모습은 영락없이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흥정할 것 같은 수더분한 인상의 40대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전투복 소매 아래에는 특전사 시절부터 다져온 실전 근육과 흉터가 숨겨져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부대원들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병사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들어주고 간부들이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가장 먼저 나서서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그런 그녀에게 아줌마라니. 그것도 새파랗게 어린 대위가. 이정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군인이었다.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장교에게 대드는 것은 하극상이었다. 그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정석대로 대응하기로 했다. 중대장님, 저는 이 부대의 주임원사 이정아입니다. 상호 간의 예의를 갖춰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커피는 탕비실에 준비되어 있으니 셀프로 드시면 됩니다. 그제야 최민재가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툭 던졌다. 그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 이것 봐라. 야, 이정아. 최민재가 성큼성큼 다가와 이정아의 코앞에 섰다.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 곱게 자란 티가 역력한 하얀 피부. 하지만 그 눈빛에는 오만함과 도끼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정아의 어깨에 붙은 왕별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다. 원사면 뭐 장군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 부사관 나부랭이가 어디서 장교한테 훈계질이야? 군대 짬밥 좀 먹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지나친 건 내 태도지. 내가 누군지 몰라. 최민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간부들이 흠칫 놀라 걸음을 멈추고 행정반 안을 기웃거렸다. 최민재는 그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듯 더욱 과장된 몸짓으로 소리쳤다. 나 국방위원 최영수 의원 조카야. 내 말 한마디면 너 같은 거 옷 벗기는 건 일도 아니라고. 알아들어? 국방위원 조카. 그제야 이정아는 전입 오기 전부터 들려왔던 소문을 떠올렸다. 육사 출신도 삼사 출신도 학군단 출신도 아닌데 진급 속도가 기이하게 빠르다는 그 낙하산. 백 믿고 부대에서 온갖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닌다는 문제적 인물이 바로 최민재였다. 고작 국회의원 조카라는 이유로 이렇게 설치는 건가? 이정아의 입가에 씁쓸한 비소가 스쳤다. 최민재가 그토록 자랑하는 백.
만약 이정아가 자신의 진짜 백을 꺼내든다면 최민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대한민국 육군 서열 1위. 50만 육군을 지휘하는 사성 장군, 육군 참모총장 이태준. 그가 바로 이정아의 친아버지였다. 하지만 이정아는 그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장군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그녀가 흘린 땀방울과 노력은 모두 특혜로 폄하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후광 없이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그래서 남들이 기피하는 최전방 1사단만 골라다녔고 누구보다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지금의 주임원사 자리까지 올라온 터였다. 그런 그녀의 자존심을 고작 국회의원 조카 따위가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중대장님, 배경이 무엇이든 군인은 계급과 규정으로 움직입니다. 사적인 심부름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정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파주의 칼바람처럼 매서웠다. 그 당당함에 최민재가 순간 움찔했다. 말문이 막힌 그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논리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못난 수컷의 자존심이 발동한 것이다. 에이, 이 건방진 여자가 진짜. 쨍그랑. 최민재가 책상 위에 놓여있던 머그컵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다. 산산조각난 파편이 이정아의 전투화 위로 튀었다. 김상병이 히익 하고 비명을 지르며 책상 밑으로 숨었다. 주워. 최민재가 싸늘하게 명령했다. 안 들려? 주우라고 아줌마. 내가 청소부 노릇이라도 해야 밥값을 할 거 아니야. 이정아는 깨진 컵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날카로운 파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일렁였다. 20년 군 생활 중 수많은 진상들을 만났지만 이런 밑바닥은 처음이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앞으로의 군 생활이 지옥이 될 것이라는 예고였다. 이정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서늘한 분노가 일렁이기 시작했다. 못 죽겠습니다. 뭐? 실수로 깨신 게 아니라 고의로 투척하여 위협을 가하신 것이니 중대장님이 직접 치우십시오. 그리고 방금 행위는 명백한 위협 및 폭행 미수입니다. 정식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정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행정반을 나갔다. 등 뒤에서 최민재가 고래고래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다. 야, 거기 안 서.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가만 안 둬. 복도를 걷는 이정아의 주먹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파주의 겨울 바람이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와 그녀의 뜨거운 뺨을 때렸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날 저녁 1사단 독신자 숙소 BOQ. 이정아는 씻고 나온 뒤 냉장고에서 캔맥주 하나를 꺼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탄산이 터져 나왔지만 가슴속에 얹힌 답답함은 뚫리지 않았다. 오늘 낮의 일은 시작에 불과했다. 오후 일과 내내 최민재는 집요하게 이정아를 괴롭혔다. 멀쩡한 서류를 폰트가 마음에 안 든다며 반려하고 병사들 보는 앞에서 원사가 되어서 걸레질 하나 제대로 못하냐며 면박을 주었다. 그녀는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섣불리 들이받았다가는 하극상이라는 덫에 걸려들 뿐이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확실하고도 치명적인 증거. 그때 책상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이름의 아버지라는 세 글자가 떴다. 이정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내 아버지. 정하냐? 밥은 먹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중후하고 묵직한 목소리. 육군 참모총장 이태준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딸의 안부를 묻는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네, 먹었습니다. 아버지는요? 나야 뭐 늘 그렇지. 관사에서 혼자 먹었다. 그나저나 목소리가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냐? 역시 아버지였다.
짧은 대답 한마디에서 딸의 기분을 기가 막히게 알아챘다. 이정아는 울컥 치솟는 감정을 억누르며 짐짓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무 일 없습니다. 그냥 오늘 날씨가 좀 추워서요. 파주 바람 아시잖아요. 그래, 문산 쪽이 유독 춥지.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힘들면 언제든 말하고. 내가 원하면 당장이라도 국방부로. 아버지. 이정아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저 이정아입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래, 알았다. 내 딸 믿는다. 주말에 시간 되면 밥이나 먹자. 전화를 끊은 이정아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배경 화면에는 임관식 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갓 소위 계급장을 단 아버지와 하사 계급장을 단 자신의 앳된 모습.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일은 절대 없어. 그녀는 맥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알루미늄 캔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아침 중대장실 호출이 있었다. 이정아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최민재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다가 킬킬거리며 웃었다. 왔어? 아줌마, 오늘 일과 시작하기 전에 할 게 좀 있는데. 그의 손에는 하얀색 각티슈가 들려 있었다. 내 전투화 좀 닦아봐. 광이 안 나네. 원사 짬밥이면 구두 닦는 건 기가 막힐 거 아니야. 최민재가 신고 있던 흑투성이 전투화를 벗어 테이블 위에 턱 하고 올려놓았다. 모욕을 주기 위한 명백한 의도였다. 이정아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구석에 놓인 최민재의 스마트폰으로 향했다. 녹음 기능이 켜져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주머니 속에 초소형 녹음기를 켰다. 중대장님, 당번병에게 시키십시오. 싫은데? 내가 해. 이건 명령이야. 최민재가 입꼬리를 비틀며 비열하게 웃었다. 왜? 자존심 상해? 억울하면 너도 백 써서 장교하든가. 아, 백도 없고 돈도 없는 흑수저라 부사관 말뚝 박은 건가? 이정아는 전투화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후회? 누가? 내가? 하하. 야, 빨리 닦기나 해. 이정아는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리고 전투화를 집어드는 대신 옆에 있던 물컵을 들어 올렸다. 야, 너 뭐 하려고? 최민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정아는 망설임 없이 물컵을 기울였다. 차가운 물이 최민재의 전투화 위로 콸콸 쏟아졌다. 뭐 하는 짓이야? 전투화가 너무 더러워서 물 청소 좀 해드렸습니다. 광은 나중에 내시죠. 이정아는 텅 빈 컵을 내려놓고 정중하게 하지만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전진. 용무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녀가 나간 뒤 중대장실에서는 짐승 같은 포효가 터져나왔다. 복도를 걷는 이정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지만 설익은 몽둥이질은 오히려 물리기 십상이라는 것을. 이제부터는 진흙탕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진흙탕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장 잘 아는 건 20년차 베테랑 이정아였다. 하지만 그녀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최민재라는 인간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비열하고 바닥이 없는 쓰레기라는 사실을. 그가 준비한 덫은 단순히 괴롭힘 수준이 아니었다. 이정아의 군 생활 전체를, 아니 그녀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악마의 시나리오가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파주의 겨울은 혹독했다. 특히 가막산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칼바람은 장병들의 살갗을 면도날처럼 저면했다. 제1보병사단 예하대대의 혹한기 전술 훈련 3일차. 병사들의 체력은 바닥을 치고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질려 있었다. 중대장님, 이쪽 길이 확실합니까? 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정아 원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건의했다. 그녀의 전투복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20년 동안 이 산을 제 집 앞마당처럼 드나들었다. 지금 최민재 대위가 가리키는 방향은 작전 지역인 고지가 아니라 민간인 출입 통제선 철책이 꽉 막힌 낭떠러지 쪽이었다. 최민재 대위는 짜증스럽다는 듯 지도 케이스를 탁 쳤다. 아, 진짜. 아줌마. 아니, 이원사. 지금 나 가르쳐? 내가 육군보병학교에서 독도법지도 읽는 법 어학점 받은 사람이야. 나침반 봐봐. 북쪽이 저기잖아. 방위각 계산 끝났다고. 최민재는 나침반을 이정아의 눈앞에 흔들어댔다. 하지만 이정아는 단박에 알아챘다. 나침반 근처에 최민재가 차고 있는 자석 팔찌가 바늘을 교란하고 있다는 것을. 게다가 그는 등고선의 간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대장님, 저쪽은 급경사 지역이라 병력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우회하더라도 3소대 쪽 능선을 타야 안전합니다.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하면 애들 낙오합니다. 시끄러워. 지휘관은 나야. 내 명령 안 들려? 전 병력 나를 따르라. 전진. 최민재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는 이정아를 무시하고 선두에서 산비탈을 치고 올라갔다. 중대 무전병과 소대장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이정아를 쳐다봤다. 원사님, 어떡합니까? 이정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지금 여기서 지휘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면 항명이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사고가 난다. 일단 따른다. 대신 각 소대 선임분대장들은 나고자 없게 맨 뒤에서 챙겨. 그리고 통신병, 대대 지휘통제실 주파수 유지해. 여차하면 구조 요청해야 하니까.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최민재가 이끄는 선두그룹이 멈춰섰다. 눈앞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가로막고 있었고 날은 이미 어두워져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이소대의 신병 하나가 미끄러지며 발목을 접질려 비명을 질렀다. 아, 발목이. 뭐야? 조용히 안 해? 적에게 위치 노출되면 내가 책임질 거야. 최민재는 부상당한 병사를 걱정하기는커녕 소리부터 질렀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지도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지만 까막눈이나 다름없었다. 여기가 어디지? 분명히 이 능선이 맞는데. 지도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때 어둠 속에서 이정아 원사가 랜턴을 켜지 않은 채 다가왔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부상병의 군화끈을 풀어 상태를 확인한 뒤 부목을 댔다. 이소대장, 부상자 업어. 그리고 전 병력 뒤로 돌아. 내 발자국만 밟고 따라온다. 이원사,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명령 안 내렸잖아. 최민재가 꽥 소리를 질렀다. 이정아는 처음으로 최민재를 무시했다. 그녀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중대장님, 지금부터 지휘권은 제가 임시로 보조합니다. 더 이상 고집 피우시면 전원 동사하거나 추락사합니다. 살아서 내려가고 싶으면 조용히 따라오십시오. 그녀의 기세에 눌린 최민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이정아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길을 찾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바위의 모양과 나무의 위치만 보고 방향을 잡았다. 1시간 뒤 중대는 기적적으로 집결지에 도착했다. 집결지에는 대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3중대. 도대체 왜 이렇게 늦은 건가? 예정 시간보다 2시간이나 지체됐잖아. 대대장의 호통에 최민재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거리를 찾았다. 그게 통신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좌표 혼선이 왔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체력이 약해서 퍼지는 바람에 통신장비, 좌표 혼선, 대대장은 기가 차다는 듯 혀를 찼다. 그때 옆에 있던 작전장교가 상황판을 보며 보고했다. 대대장님, 사실은 이정아 원사가 우회로를 개척해서 부대원들을 인솔해 왔다고 합니다. 안 그랬으면 절벽 쪽으로 가서 큰 사고 날 뻔했습니다. 대대장의 시선이 이정아에게 향했다. 그녀는 묵묵히 부상병을 의무대 차량에 태우고 있었다. 대대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최민재를 노려봤다. 최 대위, 자네는 지도도 볼 줄 모르나? 부사관인 이 원사가 자네보다 낫군. 육사 나왔다는 놈이 부끄럽지도 않아? 공개적인 망신이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중대장들과 간부들이 수군거렸다. 최민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수치심은 곧장 분노로 바뀌었고 그 화살은 오롯이 이정아에게 향했다. 저 여자가 감히 날 엿먹여? 일부러 길을 모른 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선 게 분명해. 훈련이 끝나고 복귀한 중대장실. 최민재는 이정아를 호출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렸다. 쾅! 최민재가 결재판을 집어 던졌다. 모서리가 이정아의 정강이를 스치고 지나갔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이정아는 미동도 하지 않고 차렷 자세를 유지했다. 너 즐거웠냐? 최민재가 씩씩거리며 다가왔다. 대대장님 앞에서 날 병신 만드니까 아주 살맛나지. 내가 길 헤맬 때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까? 앙큼한 년. 오해십니다. 저는 부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닥쳐. 안전? 웃기고 있네. 넌 그냥 날 밟고 올라서고 싶었던 거야. 주제넘게 어디서 지휘관 행세야? 최민재는 이정아의 멱살을 잡으려다 멈칫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도 차가웠기 때문이다. 짐승이 사냥감을 노려보는 듯한 눈. 최민재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지만 곧바로 자신의 배경을 떠올리며 허세를 부렸다. 두고 봐. 내가 이 수모 몇 배로 갚아줄 테니까. 내 삼촌한테 말해서 너 같은 거 군생활 못하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알아들어? 이정아는 대답 대신 바닥에 떨어진 결재판을 주워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중대장님, 지휘관의 무능은 적보다 무섭습니다. 오늘 병사들이 다치지 않은 걸 천만다행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폭언과 기물 파손은 기록해 두겠습니다. 나가. 당장 꺼져. 이정아는 경례를 하고 돌아섰다. 문을 닫고 나온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정강이에서 피가 배어나와 전투복 바지를 적시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다. 가슴 속에서 시커먼 도끼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한 달 뒤 파주 문산읍의 한 삼겹살집. 중대 단합대회라는 명목으로 회식이 열렸다. 말이 단합대회지 사실상 최민재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재롱잔치나 다름없었다. 식당 안은 고기 굽는 연기와 술 냄새로 자욱했다. 부사관들과 병사들은 최민재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고기를 씹어 넘겼다. 최민재는 상석에 앉아 이미 소주 2병을 비운 상태였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눈은 개슴칠에 풀려 있었다. 야, 김소희. 너 노래 한번 해봐. 요즘 애들 듣는 거 뭐 있냐? 아이브? 뉴진스? 춤도 좀 추고 그래봐. 분위기가 왜 이렇게 처져? 갓 임관한 소대장이 쭈뼛거리며 일어나 억지로 탬버린을 흔들었다. 최민재는 낄낄거리며 그 모습을 즐기다가 문득 구석에 조용히 앉아 사이다만 마시고 있는 이정아 원사를 발견했다. 우리 주임원사님. 왜 그렇게 청승맞게 앉아 있어? 이리 와봐. 내 옆자리에 앉아. 이정아가 정색하며 거절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내일 당직이라 술은 못합니다.
아, 거참 말 더럽게 안 듣네. 야, 이소대장. 원사님 자리 옮겨드려. 최민재의 강압에 못 이겨 주변 간부들이 이정아의 등을 떠밀었다. 어쩔 수 없이 최민재 옆자리에 앉게 된 이정아. 악취에 가까운 술 냄새가 확 끼쳐왔다. 최민재는 끈적한 눈길로 이정아의 얼굴을 훑어내렸다. 원사님은 피부가 참 좋아. 군인 같지가 않아. 관리 어디서 받아? 아니면 밤마다 좋은 거 먹나? 성희롱이었다. 주변의 간부들이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하지만 최민재는 멈추지 않고 이정아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이정아가 반사적으로 몸을 빼며 그의 팔을 쳐냈다. 손 치우십시오. 닭! 경쾌한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한 거부였다. 최민재의 눈썹이 꿈틀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이것 봐라. 감히 중대장 몸에 손을 대? 지금 쳤냐? 나 쳤어? 성추행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정아의 단호한 말에 최민재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성추행? 야, 내가 너 같은 아줌마를 여자로 보는 줄 알아? 착각도 정도껏 해. 기분 좋으라고 해줬더니 아주 기어오르네. 최민재는 소주잔에 술을 가득 따르더니 이정아의 입가에 들이밀었다. 마셔. 이건 명령이야. 내 술 거절하면 항명인 거 알지? 너 군법 좋아하잖아. 못 마십니다. 마시라고. 입 벌려. 최민재가 억지로 술을 들이부으려 했다. 소주가 이정아의 전투복 위로 쏟아졌다. 끈적한 액체가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다. 참을성은 한계에 다다랐다. 이정아는 벌떡 일어나며 소주잔을 빼서 바닥에 패대기 쳤다. 와장창.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식당 안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최민재 대위. 이정아가 처음으로 계급을 떼고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울렸다. 당신은 군복을 입을 자격도 지휘관의 자격도 없어. 부하를 성적 놀이개로 취급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게 당신이 배운 리더십입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일순간 최민재는 압도당했다. 하지만 곧바로 술기운과 삐뚤어진 권력욕이 그를 지배했다. 그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이정아의 뺨을 올려붙이려 손을 들었다. 하지만 이정아는 특전사 출신이었다. 그녀는 날아오는 손목을 가볍게 낚아채 비틀었다. 아! 최민재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이정아는 그를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폭행까지 하시려고? 보는 눈이 많습니다. 이 추태 전부 녹화되고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그제야 최민재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병사들과 다른 테이블의 민간인 손님들까지 스마트폰을 들고 이 상황을 찍고 있었다. 그는 얼굴을 감싸 쥐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쪽팔림과 분노가 뒤섞여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이정아는 잡고 있던 손목을 툭 던지듯 놓았다. 내일 정식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헌병대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옷 벗을 준비하십시오. 이정아가 식당을 나가버리자 최민재는 바닥을 치며 괴성을 질렀다. 으악! 전연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린다고.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단축번호 1번. 작은아버지 국방위원이라고 저장된 번호였다. 여보세요? 삼촌. 나야 민재. 나 좀 도와줘. 부대에 미친년 하나가 나를 담그려고 해. 진짜야. 내가 억울해서 그래. 완전 꽃뱀이야, 꽃뱀. 최민재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힘 있는 자가 쓰는 소설이 곧 역사가 되는 세상이었다. 그는 이정아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시나리오를 그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일사단은 발칵 뒤집혔다. 이정아 원사가 출근하기도 전에
사단 헌병대 수사관들이 대대 행정반을 들이닥쳤다. 이정아 원사 자리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영장을 들고 온 수사관은 최민재와 눈짓을 주고받았다. 이미 입이 맞춰진 상태였다. 그들은 이정아의 책상과 관물대를 뒤지기 시작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분리되었고 개인 수첩과 서류들이 압수박스에 담겼다. 뒤늦게 출근한 이정아가 굳은 얼굴로 물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신고자입니다. 가해자는 최민재 대위인데 왜 제 자리를 뒤집니까? 수사관은 비웃으며 대답했다. 신고자? 피의자 신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최민재 대위가 당신을 무고죄 및 공갈 협박,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뇌물. 뭐요? 기가 찼다. 뇌물이라니. 부식 납품 업체한테 뒷돈 받으셨다면서요? 그리고 최 대위님 약점 잡아서 진급 심사 때 돈 뜯어내려고 꽃뱀짓 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증거 있습니까? 증거야 나오겠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수사관들은 막무가내였다. 그들은 이정아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던 하얀 봉투였다. 이거 보십시오. 현금 100만 원. 업체한테 받은 거 맞죠? 이정아는 눈을 크게 떴다. 최민재가 새벽에 몰래 넣어둔 게 분명했다. 너무나 뻔한 함정이었지만 상황은 절망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더 끔찍한 것은 사람들의 배신이었다. 헌병대 조사실에 불려간 병사들과 간부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인 채 거짓 진술을 했다. 네. 이정아 원사님이 평소에 중대장님을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회식 때도 먼저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들은 최민재의 뒷배가 두려웠다. 국회의원 조카에게 찍히면 군 생활, 아니 인생이 꼬일 수 있다는 공포가 진실을 덮어버렸다. 개중에는 이정아에게 도움을 받았던 병사들도 있었지만 그들조차 눈물을 머금고 거짓말을 했다. 조사실에 갇힌 이정아는 CCTV 너머로 그들의 진술을 들으며 피눈물을 흘렸다. 배신감보다는 권력 앞에 무력한 약자들의 현실이 뼈아팠다. 오후 늦게 최민재가 조사실 면회실로 찾아왔다. 그는 깔끔한 정복 차림으로 팔짱을 낀 채 유리병 너머에 이정아를 조롱했다. 어때 아줌마?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돼? 내가 말했지. 내 말 한마디면 너 같은 건 끝이라고. 비겁한 자식. 하늘이 무섭지 않나? 하늘. 내 하늘은 우리 삼촌이야. 너 파면 확정이야. 연금? 꿈도 꾸지 마. 불명예 제대로 쫓겨나서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봐. 최민재는 유리벽에 손을 대고 속삭였다.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면 징역 사는 건 면하게 해줄게.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탄원 썼어. 제가 돈이 탐나서 중대장님을 모함했습니다라고. 어때? 이정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말라 있었다. 그 눈동자 속에는 타오르는 숯불 같은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최민재, 잘 들어. 이정아의 목소리가 묵직하게 울렸다. 넌 오늘 내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건드린 게 아니야. 넌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모욕했어. 그리고 넌 건드려선 안 될 사람을 건드렸어. 뭐? 하하.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건드려선 안 될 사람? 내가 뭐라도 돼? 까불지 말고 징계위나 준비해. 곧 통지서 날아갈 테니까. 최민재는 낄낄거리며 돌아나갔다. 홀로 남은 이정아는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피처폰을 꺼냈다. 압수수색 때 유일하게 들키지 않은 아버지와의 비상 연락용 이지폰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자를 찍었다. 더 이상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자 정의의 문제였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군이 썩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파주의 밤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하지만 그 어둠은 곧 들이닥칠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별들의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파주의 겨울 바람보다 더 매서운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부대 내 익명 커뮤니티인 육군 대나무 숲에는 확인되지 않은 악의적인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나이든 여군 부사관이 젊은 장교에게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하자 성추행으로 무고했다는 내용이었다.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뻔했다. 최민재 대위가 심어둔 여론 조작의 씨앗은 삽시간에 독버섯처럼 퍼져나갔다. 스마트폰 화면을 채운 댓글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담했다. 꽃뱀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부터 시작해서 군인의 자격이 없으니 당장 전역하라는 저주까지 익명성 뒤에 숨은 폭력은 이정아의 영혼을 난도질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식당에 들어선 이정아는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평소라면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르던 병사들조차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식판을 들고 다른 자리로 옮겼다. 간부 식당의 공기는 더욱 차가웠다. 동료 부사관들은 그녀가 다가오자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했다. 그들은 죄책감 어린 눈빛을 감추기 위해 밥그릇에 코를 박거나 애써 창밖을 바라보았다. 20년 군 생활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쌓아올린 신뢰와 명예는 권력이라는 더러운 진흙탕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이정아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는 국을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겼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꾸역꾸역 밥알을 씹으며 다짐했다. 이 치욕을 뼈에 새겨 반드시 되돌려주겠노라고. 오후 일과 시간 사단 감찰부 조사실로 다시 소환된 이정아는 모멸감의 끝을 맛보았다. 조사관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조작된 증거물들이 늘어놓여 있었다. 최민재가 몰래 넣어둔 돈 봉투 그리고 매수된 병사들의 허위 진술서들이었다. 조사관은 볼펜을 딱딱거리며 비아냥거렸다. 원사님 솔직해집시다. 빚이 좀 있으시다면서요? 남편도 없이 혼자 아이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도 그렇지 새파랗게 어린 장교를 상대로 이런 짓을 벌입니까? 이건 군 기강 문란 이전의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이정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나는 돈을 요구한 적도 무고한 적도 없습니다. CCTV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날 회식 자리의 진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관은 코웃음을 쳤다. 안타깝게도 그날 식당 CCTV가 고장났답니다. 참 공교롭죠? 증거는 원사님이 불리한 것들 뿐이네요. 지금이라도 혐의 인정하면 파면은 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해임 정도로 끝내시죠. 명예롭게 전역은 하셔야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회유가 아니라 협박이었다. 이정아는 조사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군인의 본분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고 진실을 쫓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죄 없는 사람을 매장하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조사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책상을 쾅 내려치며 소리쳤다. 이 여자가 진짜 어디서 훈계질이야? 당신 끝났어. 징계위원회 회부될 거고 군사재판까지 가게 될 거야.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 조사실의 철문이 쾅 닫히고 이정아는 좁은 방 안에 홀로 남겨졌다. 천장에 달린 형광등 불빛이 시리도록 차가웠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참모총장이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빌리면 이 상황을 단숨에 뒤집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었다. 자신의 결백은 스스로 증명해야 했다. 그것이 군인 이정아의 자존심이자 아버지에 대한 예우였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했다. 일주일 뒤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다. 행정반으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가 날아왔다. 징계 법명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금품 수수, 상관 모욕 및 무고. 징계 수위는 파면이 유력했다. 파면은 군인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징계였다. 퇴직금은 반토막이 나고 연금은 박탈당하며 군인 신분은 강제로 박탈된다. 사실상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통지서를 받아든 이정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최민재는 마치 승전보를 울리는 개선장군처럼 행정반을 활보했다. 그는 이정아의 책상 앞에 와서 삐딱하게 서더니 껌을 짝짝 씹으며 조롱했다. "거 봐. 내가 뭘 했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했잖아. 아줌마, 이제 짐 싸야지. 관사도 비워줘야 할 텐데 갈 데는 있어? 내가 특별히 이사 비용 정도는 빌려줄 수 있는데." 무릎 꿇고 빌면 생각해보고. 행정반에 있던 다른 간부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았다. 그 비겁한 웃음소리가 이정아의 귓가에 이명처럼 울렸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민재 대위. 재판은 3심까지 있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최민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이정아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이정아의 어깨를 툭 밀치며 으르렁거렸다. "독하다 독해. 그래,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징계위원회에서 내가 쫓겨나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주지. 그리고 나면 헌병대가 와서 널 끌고 갈 거다. 그때도 그 잘난 주둥이를 놀릴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 최민재가 나간 뒤 이정아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정리했다. 20년의 세월이 담긴 수첩, 낡은 볼펜, 빛바랜 가족사진. 모든 것이 손때 묻은 소중한 기억들이었다. 그녀는 박스에 물건들을 하나둘씩 담으며 마음을 정리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다. 그날 밤 이정아는 관사 베란다에 서서 파주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임진강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이지폰을 꺼냈다. 전원이 켜지자 아버지의 번호가 화면에 떴다.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하냐?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냐?" 이정아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억누르며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아버지, 저예요.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려요."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이태준 총장은 이미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딸의 입으로 직접 듣기를 기다려준 것이었다. "제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하지만 아버지, 맹세코 저는 군인으로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어요. 뇌물도 꽃뱀짓도 모두 조작된 겁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제 명예를 걸고요." 이정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안다. 내 딸이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건 내가 제일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주길 바라느냐? 당장이라도 헌병감을 보내 놈들을 쓸어버릴까?" 이정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버지. 제가 해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놈들의 권력이 생각보다 깊고 거대해요. 혼자 힘으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려요. 내일 징계위원회에 그냥 와주세요. 오셔서 지켜봐 주세요.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제가 어떤 군인의 딸인지 그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이태준 총장의 목소리에 서늘한 분노가 서렸다. 알았다. 내일 그곳으로 가마.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 아니라 이정아의 아비 자격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군의 수장으로서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러 가는 것이다. 겁먹지 마라. 넌 혼자가 아니다. 전화를 끄는 이정아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다가올 결전을 위한 결의의 눈물이었다. 파주의 밤은 깊어갔지만 내일 떠오를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임을 그녀는 예감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1사단 본부 회의실은 징계위원회를 위해 무거운 정적에 쌓여 있었다. 창밖에는 아침부터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회의실 중앙에는 피징계자인 이정아가 앉을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정면에는 5명의 징계위원이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위원장인 행정부사단장 대령을 비롯해 법무참모, 인사참모 등 위원들은 이미 최민재의 입김이 닿은 사람들이거나 국방위원을 두려워해 알아서 기는 자들이었다. 이정아가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정복을 갖춰 입고 가슴에는 그동안 받은 표창 약장들을 달고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기 머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위원들을 향해 절도 있게 거수 경례를 했다. 필승, 신고합니다. 원사 이정아 징계위원회 출석을 명받았습니다. 위원장은 그녀를 흘깃 보더니 서류를 뒤적이며 건성으로 말했다. 자리에 앉으시오. 오늘 심의할 내용은 본인도 잘 알고 있을 테니 절차는 간소화하겠습니다. 곧이어 최민재가 증인 자격으로 들어왔다. 그는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연기를 시작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부대의 어머니라 믿었던 분에게 배신당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원사는 저의 호의를 곡해하고 금전적인 목적으로 저를 유혹하려다 실패하자 이런 끔찍한 무고를 저질렀습니다. 군의 기강을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해 주십시오. 최민재는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했다. 속으로는 웃고 있었다. 이 연극은 완벽했다. 시나리오는 끝났고 이제 결말만 남았다. 위원장이 헛기침을 하며 이정아를 노려보았다. 피징계자 최 대위의 진술에 대해 반박할 것이 있습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선처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정아는 최민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최민재 대위의 진술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를 성희롱하고 폭행했으며 그것이 밝혀질까 두려워 증거를 조작하고 저를 모함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권력은 유한하지만 명예는 영원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판결을 남기지 마십시오. 위원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어디서 훈계를 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군. 법무참모 더 볼 것도 없어. 파면으로 의결합시다. 다른 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땅.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려는 찰나였다. 쾅!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말 그대로 박살나듯 열렸다. 엄청난 굉음에 위원들이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민재는 비명을 지르며 의자 뒤로 숨었다. 문 밖에서 검은색 제복을 입은 헌병 특수임무대원들이 들이닥쳐 순식간에 회의실을 장악했다. 그들의 살벌한 기세에 사단 본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4개의 은색 별. 성판이 달린 정모를 쓰고 지휘봉을 든 노장. 육군 참모총장 이태준이었다. 그의 등장만으로 회의실의 중력이 바뀐 듯 했다. 숨이 막힐 듯한 위압감. 위원장인 대령은 사색이 되어 입을 딱 벌렸다.
총장님? 여긴 어떻게? 말을 더듬는 대령을 무시한 채 이태준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 이정아의 옆에 섰다. 그리고 징계위원들을 향해 사자후를 토해냈다. 누가 감히 내 딸을 심판하려 하는가? 그 소리는 천둥과도 같았다. 회의실 안의 모든 유리가 찌릿하게 울렸다. 내 딸. 위원들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최민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딸. 주임원사가 참모총장의 딸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이태준은 지휘봉으로 위원장의 명패를 가리켰다. 자네가 1사단 행정부 사단장인가? 부하가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권력에 아부하여 무고한 군인을 매장하려 들어. 그 계급장이 부끄럽지도 않나. 대령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부동자세로 떨었다.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이태준은 시선을 돌려 바닥에 주저앉은 최민재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 어린 눈빛이었다. 내 놈이 최민재냐? 국방위원 조카라는 놈이? 최민재는 공포에 질려 말도 나오지 않았다. 으버버. 살려주십시오. 이태준은 차갑게 웃었다. 살려달라. 내 딸은 피눈물을 흘리며 버텼는데 넌 고작 내 눈빛 하나에 목숨을 구걸하느냐? 여봐라 헌병대장. 네. 헌병대장이 우렁차게 대답했다. 지금 즉시 최민재 대위를 긴급 체포하라. 혐의는 상관 모욕, 성폭력 특별법 위반, 무고, 증거인멸, 그리고 군형법상 항명이다. 또한 이 시간부로 이 징계위원회는 무효다. 관련된 모든 인원들은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싹 다 잡아넣어. 존명. 헌병들이 최민재에게 달려들었다. 은색 수갑이 철컥 소리를 내며 그의 손목을 채웠다. 이거 나. 우리 삼촌이 누군지 알아? 이거 안 나. 최민재가 발악했지만 헌병들은 그를 짐짝처럼 들어올려 끌고 나갔다. 복도 밖으로 그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다. 상황이 정리되자 이태준은 천천히 이정아를 바라보았다. 설이 빨갛던 총장의 눈매가 부드럽게 풀렸다. 그는 장갑을 벗고 딸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늦어서 미안하다 정아야. 많이 힘들었지? 이정아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버지. 아니 총장님. 감사합니다. 이태준은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아니다. 내가 지킨 것은 너의 명예가 아니라 대한민국군의 정의다. 장하다 내 딸. 징계위장 밖으로 나오자 소식을 들은 1사단장과 참모들이 줄지어 서서 벌벌 떨고 있었다. 이태준은 그들을 차갑게 일가라고는 이정아와 함께 관용차에 올랐다. 차가운 파주의 겨울바람이 멈추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다. 그것은 길고 길었던 어둠이 걷히고 진짜 정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진짜 사이다. 무자비하고 철저한 응징이 남아있었다. 육군 참모총장 이태준의 등장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썩어 빠진 제1보병사단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대수술의 시작이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렸던 사단 본부 회의실은 순식간에 임시 지휘소로 변했다. 이태준 총장은 사단장의 집무실을 접수하고 가장 먼저 국방부 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 요원들을 파주로 호출했다. 문산읍의 도로 위로 검은색 세단과 작전 차량의 행렬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병사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사단장실에 불려간 1사단장은 이태준 총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의 최정예라 자부하던 전진부대의 수장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총장님, 제가 부족하여 부하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태준은 차갑게 내려다보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부하 관리? 자네는 관리를 못한 게 아니라 권력에 기생하여 군인의 혼을 팔아먹은 거야. 국회의원 조카 하나 비위 맞추겠다고 20년 근속한 베테랑 원사를 사지로 내몰아. 자네가 그러고도 지휘관인가? 당장 보직 해임이다. 계급장 떼고 조사나 받아. 사단장이 질질 끌려나가고 곧이어 최민재 대위가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왔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의기양양하던 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억울하다는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삼촌한테 전화해. 변호사 부를 거야. 이태준이 손짓하자 헌병이 최민재의 입을 막고 있던 재갈을 풀었다. 최민재는 숨을 헐떡이며 이태준을 노려보았다. 당신, 육군 참모총장이라며? 그래봤자 공무원 아니야? 우리 삼촌이 국방위원이야. 당신 옷 벗기는 거 일도 아니라고.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이거 풀어주면 없던 일로 해줄게.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린 이태준은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최민재 앞으로 밀어주었다. 그래. 그렇게 대단한 삼촌이면 지금 당장 전화해봐. 내가 직접 통화하지. 최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단축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영수 의원이었다. 민재냐? 징계위는 잘 끝났고 그 여편네 쫓아냈어? 삼촌 살려줘. 지금 참모총장이 와서 나를 체포했어. 빨리 어떻게 좀 해봐. 뭐? 참모총장이? 거기가 어디라고 와? 전화기를 가로챈 이태준이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최 의원님. 육군 참모총장 이태준입니다. 조카분 교육을 아주 훌륭하게 시키셨더군요. 군대를 아주 사병처럼 부리시던데.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 이 총장. 거 말이 좀 심하네. 애들끼리 다툼 좀 있었던 모양인데 좋게 넘어갑시다. 내가 나중에 밥 한번 살게. 우리 사이에 왜 이러시나? 의원님은 밥이 아니라 콩밥을 드셔야 할 겁니다. 이태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다. 지금 국방부 검찰단이 의원님 조카의 계좌와 통화 내역을 전부 털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 책상 위에 의원님이 군납 비리에 연루된 증거 파일도 올라왔습니다. 조카 뒤치다꺼리 하다가 의원직 날아가게 생겼으니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 이봐 이 총장. 당신 미쳤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뚝. 이태준은 대답 대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공포에 질려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최민재에게 말했다. 들었지? 내 동아줄 방금 끊어졌다. 이제 지옥을 맛볼 차례다. 한편 이정아 원사는 의무대로 이송되어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누워있을 수 없었다. 자신을 배신하고 거짓 진술을 했던 병사들과 후배 부사관들이 죄책감에 울며 찾아왔기 때문이었다. 행정반 김상병은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원사님,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 대위가 엄마 수술비 지원 못 받게 하겠다고 협박해서. 이정아는 말없이 김상병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일어나라 김상병. 내가 약해서가 아니다. 그놈이 악랄했던 거지.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일로 배웠으면 한다. 불의에 타협하는 순간 군인은 군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제1보병사단은 잠들지 못했다. 사단장부터 말단 소대장까지 최민재 라인에 섰던 모든 간부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파주의 밤하늘 아래 정의의 칼날이 번뜩이며 썩은 살을 도려내고 있었다. 군사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보통의 군사재판이 지지부진하게 늘어지는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었다. 군 판사들과 검찰관들은 서슬 퍼런 칼날 위에 서 있는 심정으로 공판을 준비했다. 법정에 선 최민재는 초라했다. 깔끔하던 정복 대신 수의를 입고 머리는 빡빡 밀려 있었다. 오만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퀭한 눈으로 허공만 응시했다. 방청석은 꽉 들어찼다. 일사단 장병들은 물론이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취재진과 시민단체 회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맨 앞줄에는 이정아 원사가 정복을 입고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태준 총장이 사복 차림으로 앉아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피고인 최민재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인 피해자 이정아 원사에게 상습적인 폭언, 성희롱, 폭행을 가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무고 및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또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을 협박하여 위증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된다. 군 검찰관이 공소 사실을 낭독하자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쓰레기 같은 놈. 군인의 수치다. 최민재의 변호인은 국회의원 삼촌이 선임해준 대형 로펌 변호사였다. 하지만 그조차도 쏟아지는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다. 복구된 CCTV 영상에는 최민재가 이정아에게 술을 뿌리고 폭행하려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이정아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었다. 아줌마 백도 없고 돈도 없는 흙수저라 부사관 말뚝 박은 건가? 내 삼촌한테 말해서 너 같은 거 옷 벗기는 건 일도 아니야. 최민재의 육성이 스피커를 통해 법정에 울려 퍼지자 최민재는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다. 끄아! 그만해. 그만하라고. 판결은 냉혹했다. 주문. 피고인 최민재를 징역 5년에 처한다. 또한 군인연금법에 의거하여 퇴직금을 전액 몰수하고 불명예 전역을 명한다. 징역 5년. 초범치고는 이례적인 중형이었다. 최민재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여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나갔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지옥은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정아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드림팀을 꾸려 최민재와 그의 삼촌 최영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정신적 피해 보상과 명예훼손 위자료를 포함하여 수십억 원에 달했다. 최영수 의원의 상황은 더 처참했다. 이태준 총장이 넘긴 비리 자료가 언론에 터지면서 그는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다. 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만 10가지가 넘었다. 서울구치소 접견실. 수의를 입은 최영수가 유리병 너머의 조카 최민재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 빌어먹을 놈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끝장났어. 내가 너 하나 살리려고 쓴 돈이 얼마인데 감히 나를 이 꼴로 만들어. 삼촌. 나도 억울해. 그 여자가 총장 딸인 줄 누가 알았냐고. 시끄러워. 우리 집안은 이제 끝이야. 내 놈 합의금이랑 위자료 물어주느라 내 강남 아파트랑 땅까지 전부 경매 넘어갔어. 우리 가족은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최민재는 털썩 주저앉아 오열했다. 자신이 휘두른 오만과 권력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아니 가문 전체의 숨통을 끊어놓은 것이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육군 참모총장의 딸 신분 숨기고 최전방 복무. 갑질 장교 심판하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노블레스 어블라이지의 표본 이정아 원사. 국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금수저들이 군대를 빼거나 편한 보직만 찾아가는 세상에서 사성 장군의 딸이 가장 힘든 최전방 주임원사로 20년을 복무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정아 원사에게 훈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청원이 30만 명을 돌파했다. 반면 최민재와 최영수의 집 앞에는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와 계란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들의 집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도배되었고 가재도구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경매로 넘어갔다. 빈털터리가 된 최민재의 부모는 빚쟁이들에게 쫓겨 야반도주를 해야 했다. 완벽하고 철저한 몰락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파주의 들판에도 봄 기운이 완연했다. 임진강을 따라 피어난 벚꽃잎이 제1보병사단 연병장 위로 흩날렸다. 차가웠던 겨울 바람은 온데간데 없고 따스한 햇살이 장병들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오늘은 이정아 원사의 복귀 신고식이자 표창 수여식이 있는 날이었다. 연병장에는 1사단 전 장병이 도열해 있었다. 단상 위에는 새로 부임한 사단장과 특별히 참석한 이태준 육군 참모총장이 서 있었다. 사회자의 호명에 이정아 원사가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녀의 정복은 티끌 하나 없이 다림질되어 있었고 가슴에는 그동안의 고난을 훈장처럼 빛내는 명찰이 달려 있었다. 수여 대상자 원사 이정아. 위 군인은 투철한 군인 정신과 사명감으로 부대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불의에 굴하지 않고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으므로 이에 표창함. 대통령 표창이었다.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 중 하나였다. 이태준 총장이 딸의 가슴에 직접 훈장을 달아주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축하한다, 이원사. 아니, 내 딸 정아야. 감사합니다, 총장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경례를 올렸다. 공식적인 자리였기에 사적인 대화는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수만 가지의 감정이 오고 갔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자랑스러움. 이정아가 뒤로 돌아 마이크 앞에 섰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중에는 지난날 그녀를 외면했던 병사들도 있었다.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정아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랑하는 전진부대 장병 여러분. 주임원사 이정아입니다. 지난 겨울은 우리 모두에게 유난히 춥고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이겨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제 아버지가 총장이라서가 아닙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 그리고 저를 믿고 기다려준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연병장을 가득 메운 병사들 하나하나를 훑었다. 계급은 권력이 아닙니다. 계급은 책임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참모총장의 딸이 아닌 제1보병사단 주임원사로서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흘린 눈물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제가 겪은 고통이 여러분의 걸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1명, 2명, 10명. 박수 소리는 삽시간에 연병장을 가득 채우는 함성이 되었다. 이정아 원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병사들이 모자를 던지며 환호했다. 그 함성은 파주의 하늘을 뒤흔들었다. 이정아는 활짝 웃었다. 지난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지었던 그 어떤 미소보다 아름답고 환한 미소였다. 행사가 끝나고 이정아는 아버지 이태준과 함께 부대 뒤편의 전망대에 올랐다. 멀리 북녘 땅이 보이는 곳이었다. 시원한 강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정아야,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냐? 본부로 들어와라. 너 정도 경력이면 육군본부 주임원사도 충분히. 이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지만 이정아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버지는 아시잖아요.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흙먼지 날리고 땀 냄새 나는 이 현장이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챙겨야 할 새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태준은 껄껄 웃으며 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목말리는 녀석이지. 넌 내 딸이기 이전에 나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1사단 전진부대의 깃발이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다. 아버지, 경례 구호 한번 같이 외쳐주시겠습니까? 이정아의 제안에 이태준이 미소 지으며 자세를 잡았다. 사성 장군과 원사. 계급은 달랐지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였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전진. 그들의 경례는 그 어떤 말보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울림이 되어 파주의 사냐로 퍼져나갔다. 정의가 승리하고 명예가 회복된 자리. 그곳에 진정한 군인 이정아가 서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닌 그녀의 또 다른 전진을 위한 시작이었다.